네, 경남 창원 성산 정의당 노유찬입니다. 네, 우리 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처장께서는 한 사람이 하루 사이에 108명을 때려서 그 중에 7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40세대의 버스를 부수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이런 일이 없죠. 근데 방금 제가 인용한 내용은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이춘석 의원 질문에서도 이제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난 4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선고된 판결문에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이제 범죄 목록들입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관을 하루에 108명이나 폭력하고 76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과연 한상균이라는 분이 초능력자 아닌가 이거죠. 근데 명령을 살펴보면은 한상균 위원장이 직접 폭행한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108명 경찰이 부상당했다지만 그 경위를 보면은 시민회가 던진 돌에 맞아 부상, 혹은 여성 시위자가 헬멧을 올리고 갑자기 손톱으로 얼굴을 핥힘, 이래서 성명불상의 시민에게 입은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책임을 한상균 한 명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상식에 반하는 판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상균 위원장이 직접 그걸 이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그 법적으로는 보면 형법상에서 확립된 법리인 공동정범,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서 본인 직접 가담 않았다,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공모 공동정범의 이론에 의해서는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제 저희들은 실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형법 30조 공동정범 보면은 단순한 공모자를 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은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시위대 전체에 대해서 이날 참가한 인원은 주최 추산 10만에서 13만 명, 경찰 추산은 6만 4천에서 8만 명입니다. 아무리 민주노총 위원장이지만 이 대규모 시위대를 장악하고 경찰관 폭행을 공모했다고 과연 볼 수 있습니까? 과도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판결문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계속적인 사건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 판결문상으로 보면 그 한상균 위원장이 물리적인 충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그러한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시위대를 독려했다는 것에 그런 것으로 이제 그 법리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재판부 그런 이제 인식, 그걸 예상했다고 어떻게 단언합니까? 저는 그런 인식이야말로 정말 공안 당국의 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검찰이 이제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기소를 한 상태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6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 직전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고한 내용이 뭔가면은 집회 주최자들은 한상균 위원장 같은 사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보고한 행위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졌다. 책임을 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집회 주최자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집회 주최자를 비롯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 책임의 원칙이 어떤가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날 우리나라 외교부의 윤무 대종국장이 바로 이 인권이사회에서 지적을 받자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은 한국의 집회 주최자들은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행정처장께서는 판결문에 의하면은 개인 책임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행사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된다라고
판결하는 것을 옹호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외교부 이 국장은 행위 주체자들은 참가자들의 보고등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집회 주체자들을 존중하여 개인 책임의 원칙은 이미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형법 이론을 뭐 말씀드린 게 외람됩니다만은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느냐 여부는 각국에 따라서 사실 실무과 판례나 실무 입장이 다릅니다. 프랑스 같은 데에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개인 책임이 있다는 것과 또 직접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나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 대법원의 어떤 판례 입장과 여러 교수나 이론가들의 어떤 확립된 법리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원은 시간 때문에 제가 뭐 논쟁을 하고자 이 말씀을 꺼낸 게 아니고 우려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제 엠네스티 아시죠? 여기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단념시켜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우에미건 의사에서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이 집회 자유 행사를 사실상 범죄화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많이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난 8월 10일 날 작년 8월 10일 날 대한변협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운영단부 바꾸라는 성명서를 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대법원장이 추천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한 규칙을 폐기하라는 것과 10명 중 6명이 실질적으로 대법관 영향력에 있는데 위원회 구성 방식을 변경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은 법원 연수원 몇 기 이상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런 규칙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대한민국과 민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런 것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대법원 추천위원회 이제 구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한 점이 있으면은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홍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